강원도 깊은 산골.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낡은 건물 하나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그곳. 지금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만이 쓸쓸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초등학교. 20년 전 문을 닫은 이 작은 학교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운동장을 뒤덮은 잡초들. 모든 것이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폐교된 지 오래인데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곳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을 이장 김종수는 오늘도 학교 앞을 지나치다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동장에 무릎까지 올라온 잡초가 지금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도 어느새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철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는 새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담장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책이었습니다. 책장 가득, 책상 위에, 바닥까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서관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종수는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폐교가 된 학교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교실마다 책이 가득해요. 김종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래? 혹시 도둑은 아닐까? 귀한 책들을 훔쳐다 숨겨놓는 거 아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몰래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마을 최고령자인 박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알아. 누가 하는 짓인지.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우, 한수영 부부야. 그 두 사람이 하는 일이지. 정민우와 한수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이 든 주민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오래 살아온 이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한때 이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한수영은 옆 마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전 이곳에 부임해 와서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이 마을에 있었어요? 젊은 주민 하나가 물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끝자락, 산 밑에 작은 집 하나 있잖아. 거기서 둘이 살고 있어. 세상과 등지고 말이야. 사실 정민우와 한수영 부부는 마을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생필품을 사러 나올 때를 제외하면 그들은 철저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숨어 사는 거죠?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20년 전부터 그랬어. 학교가 문 닫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민우 부부는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민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교사였고 한수영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학교가 폐교되면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까딱할 뿐 더 이상 정답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학교 문 닫을 때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종수 이장은 몇몇 주민들과 함께 폐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물쇠를 열 수는 없었지만 오래된 뒷문은 약간의 힘을 가하자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교실마다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문학, 역사, 과학, 철학, 온갖 종류의 책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게 대체... 한 주민이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읽을 수 있기를. 같은 글씨가 거의 모든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책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김종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 이 버려진 학교를 도서관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정민우 부부가 한 일일까? 그렇다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의문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종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민우 부부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해온 것인지, 왜 그렇게 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산 밑 작은 집, 해가 지는 시간, 김종수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 작은 마당, 그리고 정갈하게 가꿔진 텃밭. 모든 것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학교에 사람들이 들어갔던데. 정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종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아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한수영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정말 이제 끝인가요? 응. 이제는 내려놓을 때야.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김종수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민우가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교사 시절의 그 따뜻한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정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종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학교 일, 선생님이 하신 일인가요? 정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50년에 걸친 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정민우는 28의 청년이었습니다. 사범대학을 갓 졸업한 그는 가슴에 교육에 대한 열정을 품고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버스에서 내려 비탈길을 한참 올라갔을 때 그는 소나무 초등학교를 처음 보았습니다. 나무 건물의 기와지붕, 작은 운동장, 도시의 학교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정민우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죠?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전교생이 50명 남짓한 작은 학교였지만 아이들의 눈빛만은 빛났습니다. 정민우는 첫날부터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선생님, 저 축구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저는 그림 그리는 거요. 아이들은 정민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민우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옆 마을 중학교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부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영, 26의 그녀는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지 2년째였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그녀였지만 시골 교육의 뜻을 두고 스스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지역 교사 모임에서였습니다. 정민우는 한수영의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빛나는 지적인 눈빛,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적인 모습.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어요. 책 속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한수영이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난하다고, 시골이라고 배움의 기회가 적어서는 안 되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도시로 나가 서점을 돌아다녔습니다. 학생들에게 읽힐 책을 고르는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중학생들한테 딱이겠는데요. 책을 고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교사 부부의 탄생은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신혼집은 학교 근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방 2칸에 마루 하나, 작은 마당.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 한쪽에는 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언젠가 큰 도서관을 만들어요. 한수영이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네.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요. 정민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한수영은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교사 부부의 아이라니 얼마나 똑똑하고 착할까.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임신 7개월째 되던 날, 한수영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급히 도시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기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한수영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3달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민우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도 슬픔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교단에 서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단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6개월쯤 흘렀을 때 한수영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다시 시작해요. 뭘? 도서관.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정민우는 아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마을 아이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요.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부터 정민우와 한수영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월급의 대부분을 책을 사는 데 썼습니다. 도시에 나갈 때마다 서점에 들러 책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책들로 도서관을 채우는 거야. 응. 마을 아이들이 모두 올 수 있는 도서관. 10년이 흘렀습니다. 집 안 가득 책이 쌓여갔습니다. 1,000권, 2,000권, 3,000권. 살림은 궁핍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정민우 부부를 따랐습니다. 책을 빌려가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친부모처럼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선생님, 저 꿈이 생겼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교사가 될래요. 아이들의 꿈을 듣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마을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고 아이들도 줄어들었습니다. 20년 전 드디어 학교 폐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교생이 10명도 안 됩니다. 학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 통보였습니다. 정민우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50평생 아이들과 함께한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졸업식 날, 정민우는 3명의 졸업생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너희의 꿈을 잊지 마라.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정민우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 이제 지킬 때가 된 것 같아요. 약속, 도서관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책들로 이 학교를 도서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민우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아이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은 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건가요? 차라리 이 마을 모든 아이들의 것으로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평생 꿈꿔온 일이었습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그렇게 두 사람의 50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은 다음 날부터 정민우와 한수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건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방치하면 금방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정민우는 매주 학교를 찾아가 청소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는 교체했고 녹슨 못은 뽑아냈습니다. 한수영은 집에서 책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모은 책들 2천여 권이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먼지를 털고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들로는 부족해. 한수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10,000권은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책을 사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연금도 대부분 책 구입에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이 먹고 살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책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민우는 60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한수영은 58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두 사람은 도시의 헌책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얼마예요? 저것도 주세요. 전집이면 더 싸게 안 되나요? 흥정하고 고르고 나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무거운 책들을 들고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100권 샀네. 이걸로 1200권. 10,000권까지 아직 멀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00권씩 모으면 10년이면 10,000권이 됩니다.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면 생활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책을 샀습니다. 쌀은 가장 싼 것으로, 반찬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때웠습니다. 옷은 몇 년을 입었고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 선생님 부부, 왜 저렇게 사시는 거야? 퇴직금도 받았을 텐데. 형편이 어려운가? 자식도 없으니 돈을 모을 이유도 없을 텐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정민우 부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학교로 책을 옮기는 일은 밤에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정민우가 리어카에 책을 싣고 한수영이 손전등을 들고 앞을 비췄습니다. 비탈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무거운 책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보, 잠깐 쉬었다 가요. 한수영이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책을 교실로 옮겼습니다.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쌓이는 책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오늘로 3,000권, 7,000권 남았네. 천천히 가도 돼.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 하지만 시간은 두 사람 편이 아니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정민우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당신, 제발 쉬어요. 한수영이 말렸지만 정민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도 건강이 먼저잖아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돼. 지금은 이 일이 더 중요해. 한수영은 남편의 완고함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7년째 책이 7,000권을 넘어섰습니다. 교실 3개가 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학, 역사, 과학, 예술, 모든 분야의 책이 고루 갖춰졌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도서관 못지않은데 정민우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한수영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10,000권은 채워야죠. 우리 목표잖아요. 그럼 앞으로 3년만 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했습니다. 70을 넘긴 두 사람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것도, 책을 나르는 것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할까요? 한수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진 날이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우리가 시작한 일이야. 끝을 봐야지. 하지만 당신 건강 따위 상관없어. 이 일을 끝내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더 후회스러울 것 같아. 한수영은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함께 끝까지 가요.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10년째 드디어 책이 10,000권을 넘어섰습니다. 교실 6개가 도서관으로 변했습니다. 복도에도 강당에도 책이 가득했습니다. 해냈어. 정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70이 넘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하지? 한수영이 물었습니다. 정민우는 웃었습니다. 더 모으는 거지. 10,000권으로는 부족해. 2년만 더 하면 20,000권은 되겠어. 당신 정말. 한수영도 웃었습니다. 남편의 집념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12년째 정민우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명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한 달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수영이 울며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 해.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떡해요? 당신이 끝내면 돼. 우리 둘 중 하나는 끝을 봐야 해. 한수영은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15년째 책이 20,000권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모든 공간이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한수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3만 권. 3만 권은 돼야 제대로 된 도서관이야. 당신, 제발. 하지만 정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오늘도 두 사람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70 후반의 나이. 휘청거리는 걸음.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만 권의 책.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20년 동안 정민우 부부가 조용히 일하는 사이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 몇몇이 밤에 학교 쪽에서 불빛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봤어. 학교 교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 귀신 아니야? 학교에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 있잖아.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폐교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둥.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둥. 한 젊은 주민이 용기를 내어 밤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흐릿하게 사람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누가 있어. 그는 놀라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도둑인가? 아니면 노숙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중년 남성이 우연히 정민우를 목격했습니다. 새벽녘, 리어카에 책을 싣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정 선생님, 이 새벽에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민우는 놀라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 일이 있어서요. 학교에요. 무슨 일인데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우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문은 더욱 이상하게 퍼졌습니다. 정 선생님 부부가 밤에 학교에서 뭔가 하고 있대. 뭘 하는 건데? 모르지. 말을 안 해. 수상한데?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지? 사람들의 상상은 점점 나쁜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해로 굳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진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경찰관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진 문, 창문으로 보이는 수많은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불법 점거일 수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은 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내려와 조사했습니다. 이 건물은 폐교 후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자물쇠를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습니다. 책, 온통 책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책장들, 분류된 서적들. 누군가 엄청난 정성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대체. 담당자가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읽을 수 있기를. 같은 글씨가 모든 책에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 한 일이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정민우 선생님일 겁니다. 정민우? 이 학교 마지막 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정민우를 찾아갔습니다. 산 밑 작은 집. 정민우는 경찰관을 보자 체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책을 모으신 이유가 뭡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네. 하지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경찰관은 정민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교육청과 상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우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새 자물쇠가 채워졌고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한수영은 남편이 풀이 죽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할 만큼 했어요. 아니야. 아직 3만 권을 못 채웠어. 아직 2천 권이 남았어. 그만해도 돼요. 이미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정민우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학교를 도서관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20년 동안 준비해온 일입니다. 담당자는 난처해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폐교 건물은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복잡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승인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정민우는 좌절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노력이 허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날, 마을 사람들은 정민우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이 더욱 이상하게 퍼진 것입니다. 정 선생님이 학교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했대. 그래서 경찰이 왔었구나. 뭐 하려고 그랬대? 글쎄, 혼자 쓰려고 한 거 아니야? 오해는 깊어졌습니다. 정민우가 학교 건물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둥, 책을 팔아 돈을 벌려고 했다는 둥. 정민우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한수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날 한수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하지만 오해받고 있잖아요. 괜찮아. 우리가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마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짧게, 말을 걸어도 간단히. 사람들은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정 선생님 부부. 요즘 사람들 피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봐. 이상한 사람들이야. 오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흘렀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마을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오직 둘뿐이었습니다. 후회돼요? 한수영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사는 것, 사람들과 멀어진 것. 정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한수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자신들이 한 일의 의미를 이해해 주기를.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아갑니다. 집 안에서 세상과 떨어진 채로.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도서관이 빛을 보기를, 아이들이 그 책들을 읽기를.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김종수 이장이 정민우의 집 대문을 두드린 그날 저녁, 50년의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정민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마루,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 안. 김종수는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또 책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책은 삶의 전부인 듯 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한수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이 정말 많더군요. 대체 몇 권이나 됩니까? 28,000권입니다. 한수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김종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8,000권? 그걸 어떻게 20년 동안 모았습니다. 한 권 한 권. 정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실만을 진술하는 것처럼. 왜 그러신 겁니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종수가 물었습니다. 정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하셨어야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니요? 김종수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 부부는 자신들이 한 선한 일을 숨기는 것일까? 왜 오해를 풀려 하지 않는 것일까? 한수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님,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일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김종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70 중반의 노부부,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선생님들, 도대체 왜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김종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민우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젊은 교사로 이 마을에 왔던 이야기, 한수영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도서관을 만들자는 약속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잃은 이야기. 우리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모든 아이들을 우리 아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정민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김종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책을 모으고 도서관을 만들어 온 이유,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네, 언젠가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아니, 적어도 이 마을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그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한수영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늙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3만 권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200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김종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노부부가 20년 동안 홀로 감당해 온 무게,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하신 일을. 김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김종수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김종수는 마을에 관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우 부부가 20년 동안 해온 일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정 선생님이?
28,000권을 혼자?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종수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네. 정 선생님을 수상하게 봤는데 미안한 일이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1200권 남았다고 하셨죠? 젊은 주민 하나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책을 모아서 도와드리자. 나도 돕겠어. 나도.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 책을 가지고 정민우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아주세요. 저희 집에 있던 책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보태주세요. 정민우와 한수영은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해오던 일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민우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수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권이 모였습니다. 2주일 만에 600권, 한 달 만에 1000권이 넘었습니다. 이제 200권만 더 모으면 되겠네요. 김종수가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 헌책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 부부가 20년 동안 했던 그 일을, 이 책 좋을 것 같은데, 아동용 전집도 필요할 것 같아. 과학책도 더 있어야지.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서관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마지막 책이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3만 권. 정민우 부부의 20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학교로 모였습니다. 함께 마지막 책들을 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함께 옮깁시다. 김종수가 선두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도 함께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교실들, 정성스럽게 정리된 책장들, 20년의 헌신이 만들어낸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한 주민이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노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3만 권의 책이 채워진 날, 마을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김종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은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우리 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민우의 말에 김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을 모으는 것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김종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폐교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폐교 활용은 까다롭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하지만 이미 2만 8천 권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수는 정민우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동안의 헌신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은 이야기를. 공무원은 감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군에서 폐교 도서관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김종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으면 됩니다. 한 가구당 월 10,000원씩만 내면 나는 2만 원 내겠어. 나는 3만 원.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단 하루 만에 1년치 운영비가 모였습니다. 정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선생님이 20년 동안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종수가 말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전기를 새로 깔고 화장실을 수리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자원봉사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동 도서관으로 하면 어때요? 이쪽은 열람실로 쓰면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조언을 했습니다. 이 책들은 연령별로 분류하면 좋겠습니다. 역사 코너는 따로 만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50년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석 달 만에 도서관이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한 바닥, 새 책장들, 밝은 조명, 3만 권의 책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명판이 걸렸습니다. 소나무 마을 도서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우 한수영 부부가 50년간 모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곳.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옆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민우가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50년 동안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수영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도서관이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테이프 커팅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책이 정말 많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른들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 우리 마을에 이런 도서관이 생기다니. 정 선생님 덕분이야. 사람들의 칭찬에 정민우와 한수영은 겸연쩍어 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도서관은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며 관리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매일 나와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이 책 재미있어요? 응. 다음엔 뭐 읽으면 좋아요? 응. 이 책은 어때? 비슷한 내용인데 더 재미있단다. 정민우는 다시 교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수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봐라. 이렇게 풀이되어 있단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도서관 소식은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렸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폐교를 도서관으로 만든 교사 부부의 감동 스토리. 50년 헌신으로 탄생한 시골 도서관. 기사를 본 사람들이 책을 기증하기 시작했습니다. 3만 권이 3만 5천 권이 되었고 4만 권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간이 부족한데요. 김종수가 걱정했습니다. 정민우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강당도 서고로 바뀌었습니다. 교무실도 책으로 채워졌습니다. 도서관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찾아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던데 여기는 다르네. 한 방문객이 감탄했습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와요. 책 읽으러, 공부하러, 그냥 조용한 시간을 보내러. 김종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작은 카페도 생겼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돌아가며 운영했습니다. 수익은 전부 도서관 운영비로 썼습니다. 우리 도서관, 이제 자립할 수 있겠어요. 한수영이 기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연 3,000명을 넘었습니다. 작은 마을 치고는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습니다. 김종수가 말했습니다. 도서관 때문에 이사 오는 가족도 있어요. 아이 교육 때문에요. 정민우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난달에만 3가족이 왔어요. 모두 젊은 부부들이에요. 마을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마을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감회가 깊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게. 이럴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도서관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와 함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정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연 지 6개월째 되던 날, 한 젊은 여성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마침 그곳에 있던 한수영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감동스러워서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희 도서관에. 네. 하지만 여기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였어요. 한수영은 놀랐습니다. 그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혹시 박지수? 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지수는 반가워했습니다. 한수영도 기억이 났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작문을 정말 잘했었지. 선생님이 늘 격려해 주셨어요. 책도 많이 빌려주시고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야? 이 먼 곳까지. 소식을 들었어요. 선생님 부부가 도서관을 만드셨다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지수는 도서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책,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녀가 한 권을 꺼냈습니다. 동화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빌려주셨던 책. 이 책을 읽고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됐니? 한수영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동문학 작가예요. 아직 유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한수영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책을 읽히고 격려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작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수의 말에 한수영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정민우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민우도 지수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하던 아이였지. 네, 선생님은 항상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시절, 그때의 추억들. 그런데 선생님들, 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었단다. 한수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아이들을 우리 아이처럼 생각했지. 너도, 다른 아이들도.
정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몰랐어요.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 한수영이 말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무언가 남기고 싶었어.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그래서 도서관을. 책은 영원히 남으니까. 우리가 사라져도 책은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지. 정민우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 날, 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서관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김종수가 반색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합니다, 선생님. 50년 동안 한 가지 꿈을 지켜온 것. 그것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민우와 한수영은 허락했습니다. 지수는 한 달간 마을에 머물며 취재했습니다. 정민우 부부와 긴 인터뷰를 했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 이 일이 옳다고 믿었으니까. 정민우의 대답이었습니다.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없어. 단 한 번도. 오히려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 한수영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모든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준 순간. 처음으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수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50년의 약속, 폐교를 도서관으로 만든 교사 부부 이야기.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000권, 그 다음 10,000권, 그리고 10만 권.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우리 마을에도 이런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책의 인기와 함께 도서관도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책이 3만 권이나 되네요. 선생님들을 뵙고 싶어요. 정민우와 한수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책의 인쇄는 모두 도서관에 기부되었습니다. 지수의 고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생님들이에요. 당연히 도서관으로 가야죠. 덕분에 도서관은 증축할 수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지어지고 책은 5만 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큰 도서관이 됐네요. 김종수가 감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폐교 도서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우 부부의 이야기가 영감을 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해내는 것. 그들의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전국에 100개가 넘는 폐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모두 정민우 부부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어. 정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수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시작만 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50년의 꿈이
100개의 꿈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연 지 3년째 정민우가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불렸고 정민우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한수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당신, 이제 쉬어야 해요. 병실에서 한수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서관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한수영은 단호했습니다. 정민우는 한 달간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지킬게요. 김종수가 매일 문병을 왔습니다. 퇴원 후 정민우는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의사의 엄명이었습니다. 최소 6개월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나 도서관 좀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수영은 단호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우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늙었구나. 정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수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제 80이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도서관을 누가 이어받아야 할 것 같아.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수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서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도서관을 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종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민지, 30대 초반의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네, 저도 어릴 때 이 학교를 다녔어요. 정 선생님께 배웠고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민지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민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서관 일이 쉽지 않아요. 각오가 되어 있나요? 네, 선생님들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함께 일하면서 천천히 배워가요. 한수영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매일 도서관에 나왔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에게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이 책들은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아이들이 책을 찾을 때는 이렇게 도와주면 좋아요. 정기적으로 행사도 열어야 해요. 독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같은 거요. 민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6개월 후, 민지는 도서관장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이 도서관은 민지 씨가 책임지는 거예요.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조금씩 도서관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도서관을 찾아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이 책 재미있어요? 응, 재미있단다. 한번 읽어볼래? 정민우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정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도서관을 만드셨어요? 정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했으면 해서란다. 책을 읽으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거든. 그럼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민우는 웃었습니다. 응,
아주 행복해. 너희 같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5년. 도서관은 민지의 손에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지 씨가 정말 잘하네. 한수영이 감탄했습니다. 정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 젊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두 사람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봄날 도서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민우 한수영 선생님 감사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거쳐간 아이들도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읽고 꿈을 찾았어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아이들의 말에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민우와 한수영은 도서관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가 교실이었지? 응. 내가 사회 가르치던 곳. 여기는 내가 국어 가르치던 곳이고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정민우가 물었습니다. 한수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단 하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젊은 교사로 이곳에 왔던 그날처럼 우리 인생 행복했어.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했어. 한수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50년의 여정을 함께한 부부. 그들의 사랑이 만든 기적. 도서관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처럼. 정민우가 85세가 되던 해 겨울. 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폐렴이 왔고 심장도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하십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한수영은 무너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요. 병실에서 한수영이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민우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안 돼요.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정민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먼저 가게 돼서. 말도 안 돼요. 우리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우는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는 한수영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도서관에 가고 싶어. 지금 몸으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우리가 만든 곳을. 한수영은 망설이다가 의사를 설득했습니다. 휠체어를 빌려서 정민우를 도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구나. 책으로 가득 찬 공간.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 그것은 정민우가 평생 꿈꿔온 광경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단다. 정민우는 아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 계속 책 많이 읽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네, 약속할게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정민우는 도서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모은 책 하나하나. 50년의 시간이 담긴 공간. 여보, 우리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어.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뭔데? 유언장. 써야 할 것 같아. 한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민우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재산, 전부 도서관에 기부하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 한수영도 동의했습니다. 우리에게 물려줄 자식도 없고 이 도서관이 우리 아이나 마찬가지니까. 두 사람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은 소나무마을 도서관에 기부한다. 이 도서관이 영원히 아이들의 배움터로 남기를 바란다. 유언장에 서명하는 순간 정민우는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한 달 후 정민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시 병원에 실려갔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한수영은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먼저 보내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민우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김종수, 민지, 그리고 많은 주민들. 선생님, 꼭 나으셔야 해요. 선생님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사람들의 격려에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밤, 정민우가 한수영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도서관 입구에 묻어줘.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평생 사랑한 곳 옆에 묻히고 싶어. 한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리고 너도 나중에 내 옆에 와. 우리 거기서 영원히 도서관을 지키는 거야. 그래요. 함께 지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후 정민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5년의 삶. 그중 50년을 도서관을 위해 살았던 사람.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민우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조문객들의 말에 한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우는 유언대로 도서관 입구 작은 정원에 묻혔습니다. 소박한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정민우 1940에 2025 아이들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고 이 마을을 사랑한 교사. 장례를 마친 후 한수영은 매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어. 당신이 좋아하던 책을 빌려갔어.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수영은 강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녀는 다시 도서관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정리하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수영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 일을 하면 당신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덜 외로워. 1년이 지났습니다. 한수영은 여전히 도서관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민우의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나 곧 갈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그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한 달 후, 한수영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듯이 그녀는 남편 옆에 묻혔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한수영 1942에 2026 책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운 교사. 정민우와 함께 50년의 사랑을 이룬 사람.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 영원히. 그들이 떠난 후 도서관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의 유산으로 새 건물이 지어졌고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봄 도서관에서는 정민우 한수영 추모 독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두 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민지가 매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은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도서관이라는 형태로, 수많은 책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아이들의 꿈이라는 형태로, 그것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소나무마을 도서관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감동적인 곳이에요. 방문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도서관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책은 10만 권을 넘어섰고, 연간 이용자는 5만 명에 달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그녀는 정민우 부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도서관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민지는 매일 아침 두 분의 무덤에 들러 인사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의 작은 정원, 두 개의 비석 앞에는 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도서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지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20년 전 이 학교 마지막 졸업생이었어요. 민지는 놀랐습니다. 정민우 선생님이 직접 가르친 마지막 학생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쩐 일이세요?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늦었지만 준호는 정민우 부부의 무덤으로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비석 앞에 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준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졸업할 때 주신 책,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저는 교사가 되었어요. 민지는 놀라 물었습니다. 교사가 되셨어요? 네.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범대를 나와서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 책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쓰신 메시지도 있어요. 책을 펼치자 정민우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준호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 꿈을 잊지 마라.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는 한참을 무덤 앞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처럼요. 물론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요. 정말요?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감동받고 스스로 책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감탄했습니다. 정민우 부부의 정신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방문객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25년 전 학생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덕분에 작가가 되었어요.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옛 제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민우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소나무마을 도서관은 이제 국가 중요 문화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민우 부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오늘은 소나무마을 도서관을 만든 정민우 한수영 선생님에 대해 배워볼게요. 전국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나도 나중에 저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마을도 변했습니다. 도서관 덕분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젊은 가족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폐교 위기였던 마을에 다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적이에요. 도서관 하나가 마을을 살린 거예요. 김종수의 아들이 새 이장이 되어 말했습니다. 정민우와 한수영의 집은 작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정민우 한수영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살았던 공간, 사용했던 물건들, 모았던 첫 번째 책들, 모든 것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리어카로 책을 날랐대요. 20년 동안이나요? 네, 정말 대단하죠? 관람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이제 환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배에게 관장직을 물려주고 명예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 선생님께 배운 것처럼 이제 당신이 배울 차례예요. 민지가 새 관장에게 말했습니다. 소나무마을 도서관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우 부부가 첫 책을 모은 지 7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도서관 증축 공사가 계획되었습니다.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대형 도서관으로 거듭날 예정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상상도 못했을 규모예요. 새 관장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단 한 권이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한 권이 모여서 이만큼 커진 거죠. 선생님들의 정성 하나하나가 쌓여서요. 어느 봄날 도서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회 정민우 한수영 헌신상 시상식. 전국에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상을 주는 행사였습니다. 이 상은 정민우 한수영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도서관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첫 수상자는 시골 마을에서 30년 동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온 노부부였습니다. 저희는 정민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저희 영웅이에요. 수상 소감을 말하는 노부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정민우 부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보고 계시죠? 선생님들의 꿈이 이렇게 커졌어요.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소리. 정민우와 한수영이 가장 사랑했던 그 소리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도서관을 비췄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두 개의 비석도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50년의 사랑, 50년의 헌신, 50년의 꿈. 그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책이 있는 한, 아이들이 있는 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민우와 한수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전국으로, 아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책 한 권을 모으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도서관이 태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정민우와 한수영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사랑과 헌신의 정신. 그것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소나무마을 도서관에서,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